이제 와서 웃으면서 따라다니다니 너무 뻔뻔하다. 경기 후 공개된 비공개 장면에서 팔레스타인 선수의 만행이 드러나자 많은 팬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날 경기는 철저하게 협회와 한국 축구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14일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2026 FIFA 월드컵 아시아 예선 비조육차전에서 팔레스타인과 1대1로 비겼습니다. 대한민국은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전반 12분 조현우에게 향한 백패스가 상대팀 콘바르에게 연결되며 선취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명재와 이재성을 거쳐 손흥민에게 연결된 공을 손흥민이 절묘한 오른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골로 손흥민은 A매치 역대의 최다골 단독 2위에 오르며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팀 전체적으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한국은 추가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결국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황인범의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가며 아쉬운 순간이 이어졌고 손흥민의 또 다른 득점이 이해하기 어려운 판정으로 취소되면서 현장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의 마음에는 깊은 의문과 분노가 남았습니다. 이날 경기는 심판의 논란으로 인해 스포츠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된 순간들이었습니다. 한국은 3차례나 골이 취소되었고 골망을 흔들 때마다 반복적으로 울리는 휘슬 소리는 모두의 인내심을 시험하며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켰습니다. 전반 4분부터 판정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강인의 탈압박 이후 서령호에게 연결된 날카로운 패스, 그리고 서령호의 크로스가 박스 안으로 연결되던 순간 팔레스타인 수비수 하미드 마요르의 백태클에 이재성이 넘어졌습니다. 모두가 명백한 반칙이라 생각했지만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항의했지만 주심은 경기를 그대로 진행시켰고 VAR 검토 결과 이재성과 하미드의 발이 거의 동시에 공에 닿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주심은 하미드가 먼저 공을 건드렸다고 판정하며 반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애매한 상황에서 VAR을 보고도 심판은 결국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중계진들은 이를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판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비디오 판독의 본래 취지는 애매한 상황에서 명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이번 판정은 그 취지를 무시한 셈이었습니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하미드의 태클이 매우 위험한 과격한 행동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페널티킥 선언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심의 판정은 팬들과 전문가 모두를 실망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심판이 비슷한 상황에서 수비수의 태클을 반칙으로 간주하는 반면 이번 판정은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판정 논란은 경기 내내 이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선수들은 거친 플레이로 한국 선수들을 압박했으며 특히 손흥민과 이강인 같은 핵심 선수들을 노골적으로 견제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팬들의 분노는 점점 커졌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일본의 유스케 심판은 그의 과거 판정 이력까지 도마에 오르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오심이 아닌 명백한 편파 판정이라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팔레스타인 선수들이 이러한 판정을 악용하였다는 점입니다. 심판이 거친 플레이를 계속해서 외면하자 이번에는 대놓고 쓰러진 이강인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머리를 가격하는 충격적인 장면까지 포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팔레스타인 선수는 황인범에게는 깊은 살인 태클을 했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태클 타이밍에 살짝 발을 떼지 않았다면 발목이 돌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수 생명이 끝날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요. 퇴장 감임에도 불구하고 그제서야 심판은 옐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국가대표 출신 이영표 해설위원도 팔레스타인의 태클에 대해 심각하게 중계했습니다. 심판의 만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 이강인의 코너킥이 박용호의 헤더골로 연결되자 주심은 기다렸다는 듯이 휘슬을 불며 득점을 취소합니다. 이재성은 황당한 판정에 놀라 어처구니 없어 했지만 심판은 헤더 이전에 한국이 자리 싸움에서 반칙을 범했다며 득점을 그대로 취소해버렸습니다. 이 판정은 중계진은 물론 한국 선수들조차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너킥 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봐도 조유민의 움직임에서 명백한 반칙성을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중계진들 역시 축구에서 흔히 발생하는 수준의 신체 접촉만 있었을 뿐이라며 조유민 외에 한국 선수들을 살펴봐도 문제가 되는 행위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반전 동안 주심이 팔레스타인에 계속되는 반칙에도 단 한 장의 옐로우 카드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주심은 손흥민이 골을 넣으며 경기를 결판짓는 순간까지도 득점을 취소하며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결국 논란이 거세지자 AFC 조직위원회는 빠르게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끝난 경기의 결과는 바뀌지 않는 법. 이를 지켜본 팬들은
겨우 피파 100위에 머무르는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이런 편파 판정을 하는 심판을 못 막느냐며 축구협회의 행정력을 비판했습니다. 더군다나 팔레스타인은 전쟁으로 인해 많은 선수들이 소속팀이 없어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런 팀을 상대로 2번이나 연속으로 비긴 홍명보 감독의 전술을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힘든 중동 원정의 마지막 경기에서 일본 심판을 배정하도록 놔두는지 협회의 행정력에 비난이 일었습니다. 매번 중요한 경기마다 한국은 일본 심판이 배정돼서 판정 논란을 불러오기 일쑤였습니다. 또 일본과 경기할 때면 중국 심판을 배정해서 매번 어이없는 판정으로 경기를 망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부상에서 회복하던 주장 손흥민이 이날 경기를 풀타임을 소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소속팀에서도 혹사당하며 결국 부상으로 이어진 데다 이날 경기로 인해 제대로 회복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니 앞으로의 경기가 더욱 걱정인 상황인데요. 당장 주말에 열릴 경기가 맨시티전인데다 최근 토트넘에도 몇몇 선수들의 전력 이탈로 인해 손흥민이 풀타임을 뛰어야 할 노릇인데 국가대표 마지막 경기에서 마저 체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니 이런 소식을 잘 알고 있는 팬들은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손흥민은 힘든 것보다 오히려 팀이 승리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듯 고개를 떨군 채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손흥민이 화를 내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며 다시 한번 축구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기운 없이 걸어나가던 손흥민을 향해 팔레스타인 선수가 목을 걸어당기며 유니폼을 요구한 것인데요. 보통 선수들끼리 가볍게 인사를 건네며 서로 대기실에서 유니폼을 교환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경기가 끝나자마자 다른 선수에게 가지 못하게 진로를 막으면서까지 손흥민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선수는 팔레스타인의 수비수로 손흥민을 경기 내내 거친 플레이로 괴롭혔던 선수였는데요. 평소라면 넘어갔을 손흥민이었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손흥민은 이 선수의 팔을 그대로 뿌리치며 신경질적으로 노려보았고 이 선수도 놀랐는지 오해라는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때마침 팔레스타인의 다른 선수가 이 광경을 보고 달려와서 말리며 상황은 진정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팬들은 경기 내내 더티 플레이만 하더니 경기가 끝나자 유니폼 욕심부터 낸다는 반응과 함께 한편으로는 손흥민이 이런 선수에게는 유니폼을 교환해선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손흥민은 이 선수를 향해 웃으며 이런 식으로 뒤에서 다가와 갑자기 유니폼 교환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타일렀습니다. 이후 이 선수는 계속해서 손흥민을 졸졸 따라다닌 끝에 결국 유니폼 교환을 받았다는 후문이 있었는데요. MVP를 수상했지만 아쉬움이 가득한 얼굴을 한 손흥민은 이후 인터뷰를 통해 여러 가지 심정을 밝혀 팬들을 감탄시켰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표팀 은퇴를 생각하는 건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경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뛰었고 훌륭한 준비와 경기 운영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말에서는 상대팀을 존중하며 배우려는 태도가 엿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팀의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언급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 경기를 어렵게 만든 것 같습니다. 실수로 인해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실점 후 바로 동점골을 넣으며 반등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점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올해 마지막 A매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한 해를 돌아보며 아쉬움과 다짐을 전했습니다. 아시안컵부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 부족했던 모습들을 팬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언젠가 대표팀을 떠날 때에는 100% 만족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 놓고 은퇴하고 싶습니다. 이어 내년을 향한 기대도 함께 밝혔습니다. 내년에 선수들이 더 단결하여 축구팬 여러분께 행복한 한 해를 선물하고 선수들에겐 특별한 한 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는 개인적인 득점 기록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여러 기록을 세웠지만 지금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팀에 도움이 되는 플레이와 행동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개인 기록보다 팀을, 개인의 영광보다 모두의 승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손흥민 선수. 그의 말처럼 내년에는 한국 축구가 더 특별한 한 해를 만들어가길 기대해봅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좋은 소식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